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였던 한 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혼란은 계속되었는데요. 어제와 비슷한 패턴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되다 장 중반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며 결국 보합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분위기가 약간 좋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다우는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S&P와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주 중반부터 나스닥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것은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예상보다 강력했던 고용시장으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성장주들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상 가치가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주 CPI 발표 후 급등했던 시장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S&P는 지난주 CPI 발표 이후 급등했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이번 주에 1% 미만의 하락세는 시장이 달아올랐던 분위기를 정비하면서 약간 흥분을 가라앉힌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CPI 발표 후 크게 내려왔던 금리 예측은 다시 어느 정도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었던 12월 빅스텝 금리 예측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5%였던 최종 금리 예측 역시 현재는 5.25%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에서도 최종 금리 예측치를 5%에서 5.25%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금리에 대한 예측치가 더 매파적으로 기울면서 그에 대한 가격의 갱신을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래의 경기 상황과 물가 방향을 알려주는 경기의 선행지표들은 오늘도 나타내는 증거들이 한결같았습니다. 미국의 10월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5.9% 감소, 전년 대비 무려 28%나 급감했고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크게 떨어지는 주택 판매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1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지만 이것은 6월에 20% 가까웠던 상승률에서 확연하게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주택 경기는 전반적인 미국의 경기 상황을 대변해주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어렵고 그만큼 지출을 꺼립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지금 돈을 쓰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따라서 물가는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주택가격은 주거비에 대한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집값의 하락은 시간차를 두고 주거비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주거비는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내년에 주거비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물가 지수 역시 극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경기 선행지수가 또 한 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 순환의 고점과 저점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종합 경기 지표로서 어떠한 개별적인 경기 지표보다도 더 적중률 높게 경기의 사이클을 보여주도록 설계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향후 2, 3분기 정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경기 선행지수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달에 0.5% 하락한 것에 이어 이번 달에 추가적으로 0.8% 하락하며 하락폭을 더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였던 0.4% 하락보다도 더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이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그때마다 이 지표가 음수로 전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표가 음수의 영역으로 들어갔죠. 현재는 8개월 연속 하락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락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향후 반년 정도의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사실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준 의원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투자자들에게 금리 더 올릴 수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상황은 지금이라는 시점에 구속되어 있죠. 경기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실업률은 어느 시점인가는 급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화들짝 놀라는 척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죠. 물론 그것은 놀라는 척일 뿐입니다. 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라방에서 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라방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조만간 올라갈 예정이니까 거기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후 낮아지는 주택 경기로 인해 시간차를 두고 내년 봄 이후로는 주거비 역시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물가는 정말 빠른 속도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시점은 아마도 2023년 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도 명확하게 보이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에 따르시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에는 따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말은 일주일만 해도 계속 바뀝니다. 이미 저번 주에 했던 말과 이번 주에 했던 말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들이 다음 주에는 또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들의 말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그런 노이즈와 같은 한마디 한마디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종 후행성 지표들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면서 현재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시장 역시 그 말에 이끌려 지금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산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진짜 가치 투자자들입니다. 따라서 시제가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물가, 지금의 금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시장 가격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감정의 지표일 뿐이지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마다 새롭게 바뀌는 가격에 정신력을 소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겠습니다. 바뀐 것은 없는지, 내가 처음 그 자산을 살 때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지, 바뀐 것이 있다면 얼마나 바뀌었는지, 포지션의 조정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현명한 것인지, 이런 본질적인 물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나아가는 방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노이즈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재의 위치를 강조하며 머물러 있기를 경고하지만 미래 가치 투자자들은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궁극적인 가치가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 모습과 그 감정을 끊임없이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비전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마음속에 품은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채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상상했던 자산의 미래 가치는 반드시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